반갑습니다. 가장 수능적인 강의 이병철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경제 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품의 수요나 공급은 가격이 싸거나 비싸서 변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더워지면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팥빙수를 먹는 사람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팥빙수 재료인 얼음에서 세균이 발견되었다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팥빙수의 수요나 공급이 변한 원인이 가격 변동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또 다른 요인 때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제학자 마샬은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세트리스 파리부스는 라틴어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뜻이지요. 이 방법은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 안에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가 목장을 삥 둘러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지요. 그래야 늑대와 같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양을 제대로 칠 수 있고 그 양이 새끼를 낳아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트리스 파리부스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샬은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배낭에 책을 싸들고 혼자 알프스산에서 공부하던 마샬은 고민을 하지요. 상품을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기를 원할 것이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고민되었던 것이지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설명대로 하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한계 효용학파에 따르자면 상품을 사용해서 얻는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샬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샬은 이 두 가지 설명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해답을 찾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가이나 십자처럼 보이나요?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주 익숙한 그림이지요. 아무렇게나 그은 듯 보이는 두 개의 선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 하나로 경제학은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고 지금도 이 간단해 보이는 그래프를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엔 우리도 포함이 되지요. 마샬은 이 그래프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경제학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에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는 마샬의 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5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 600원이 된다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가격이 400원으로 떨어지면 더 많이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이를 수요법칙이라고 하고 마샬의 십자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수요 곡선이라고 하지요. 이번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가격이 올라가면 더 팔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적게 팔려고 하겠죠. 이를 공급 법칙이라고 하고요. 마샬의 십자에선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마샬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을 너무 강조했고 한계용 경제학자들은 수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효용이냐 생산비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것은 마치 종이를 자르는 게 가위의 윗날이냐 아랫날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같다고 보았지요. 마샬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마샬은 시장의 균형이라 불렀고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샬은 자연을 즐기며 쉬는 기간에도 탄력성이라는 중요한 경제학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샬은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구파였는데요. 이는 1890년에 나온 경제학 원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샬은 이 책을 쓰는데 20년이나 걸렸지요. 책을 내고 나서도 30년 동안이나 계속 내용을 고치고 발전시켜서 8번이나 새로 찍었습니다. 총 50년의 연구 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았던 것이지요. 마샬은 평생을 두고 경제학을 역사나 도덕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학문으로 구축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1903년 마샬은 대학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경제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과 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었지요. 1860년대에 한 친구의 소개로 경제학을 처음 접한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이론과 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던 마샬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꿈을 후대에 넘겨준 채 82세 때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샬을 지난 100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칭송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요. 케인즈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스승 마샬을 칭송했습니다. 마샬이 생각해낸 경제 이론들은 지금도 경제학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